뉴욕 증시는 지표 호조와 기업의 실적 개선, 연준의 긍정적인 경기 평가 등에 힘입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은 전날보다 9.5포인트 0.52% 오른 1848.38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장중 1850.84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108.08포인트 0.66% 상승한 16,481.94에 마쳤고 나스닥 역시 31.87포인트 0.76% 오른 4,214.88로 마감돼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개장 전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독일 증시가 올 들어 처음으로 사상 최고가를 역시 갈아치우는 등 유럽 주요 증시도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 전날보다 2.03% 급등하며 9,733.81로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 종가를 경신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도 0.78% 뛰었고 프랑스 카크 40 지수 역시 1.35%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5년 만에 고비를 넘기고 올해 3.2%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데다 미국과 독일에서 양호한 지표가 잇따르자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미 연준이 미국 경제를 과거보다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경기 동향을 종합한 결과 미국 내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연준의 지난해 12월까지 미국 경제가 완만하고 점진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과 비교해 과거보다 조금 더 낙관적인 진단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경기 판단은 연준의 테이퍼링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제 유가가 소폭 오르면서 지난해 1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석 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주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해 지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12.51로 전망치 3.75와 전월 2.21을 모두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연준의 부양 정책을 지지해온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극히 저조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전망이 더 개선된다 할지라도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당 기간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내년 말까지 실업률이 6%나 그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본다면서도 FOMC가 실업률이 6.5% 아래로 내려가기 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은행이 3년 만에 처음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세계은행의 반기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GDP가 지난해 2.4% 성장했는데 올해는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3%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가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재정 긴축과 정책 불확실성이 선진국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 랠리를 보였는데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이틀간의 반등, 특별히 간밤에 랠리가 추가되면서 연초의 지지부진함이 모두 커버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첫째로는 지표가 양호했었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다 보니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도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 더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세계은행, 월드뱅크도 3년 만에 전 세계 전체 성장률 전망을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호재가 만발했던 간밤, 미국은 신고가를 썼는데 어제 강보합 정도로 만족해야 했던 우리 장, 오늘은 글로벌 증시 훈풍을 좀 탈 수 있겠죠? 믿어보면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청초놈의 증시 타파 시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에드나니 날씨 찬데 건강하시죠? 그리고 해외 시청자 여러분, 교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각 권사 동료 여러분
그리고 펀드매니저 반갑습니다. 청성푸는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도 아프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현금화 하자고 얘기하셨던 코스닥은 의외로 조금 520을 볼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어제 예상하셨던 1960 안착에는 아쉽게도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팔자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금 주저앉은 것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썼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상 가능할까요? 예,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안착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려서 301일평의 안착이 이제 가장 이제 문제다 이런데 오늘은 어제도 이제 301일평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11일평을 못 뚫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11일평을 겨우 제끼는, 상승시키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301일평 안착이 계속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1일평 안착이 이제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부터는 가볍거든요. 왜 가볍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11일평이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였는데 오늘부터 이제 11일평이 상승하는 자리라서 오늘부터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의외로 많이 강해요. 저도 510부터는 이제 현금하자고 했는데 520 두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떴어요. 코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떴는데 일단 대형주죠. 그렇지만 코스닥도 제가 볼 때는 520 한계에서는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피는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신저가 갱신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일단 그물망 차례였죠. 그물망 차례에서 워낙 집중되어 있는 그물 지지를 한번 믿어봤어요. 그래서 믿어봤는데 어쨌든 301일평의 위쪽으로 올라가는 오늘 그런 장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21일평이 안착이거든요. 안착인데 21일평이 생각보다 높지를 않아요. 197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한술에 배 안 부르더라도 오늘 301일평이 안착만 한다면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며칠 동안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어제 이제 전환선 위쪽으로 안착을 했어요. 전환선 인척 안착인데 일단 무게중심 자체가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간다고 했고요. 일단 주가 자체는 선행스팬 원자리에서 저항을 받지만 오늘 선행스팬 원자리가 요 자리가 일목균형표도 그랬지만 이동평균도 1960포인트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항 자리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안착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후행 스팬도 안착을 구름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장 자체가 이제 공격적인 매매 이건 아니지만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염려 많이 했는데 하락 이후에 굉장히 지지를 잘해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 구름 자체가 그러면 대세가 제가 누차로 대세는 하락장이다. 그제 되돌림이 제가 볼 때는 재밌는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1차의 강권이 1958, 59에 있는 301일평과 생수평 원자리인데 오늘 이쪽만 안착한다면 제가 볼 때 198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니 해도 삼성전자죠. 어제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떴나 싶어서 했는데 일단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증시 아무리 신고가 갱신해도 삼성전자 없는 장세는 파파지 찐빵이다.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130만 7천원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도로 일부러 그 하방 이탈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37만 원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살아야 돼요. 삼성전자가 없는 주식은 제가 볼 때는 파파진 찐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모양이 안 좋아요. 안 좋지만 어쨌든 간 지금 장세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등 국면입니다. 그물망 차드나 분산 차드, 플로어 차드 이런 모양으로 봐서도 굉장히 지금
언더슈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쨌든 간 저는 137만 원까지 뜬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삼성전자 10포인트의 주가 1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5, 60포인트의 상승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물이 어제 거의 안 움직였죠. 꼭지와 바닥에 100만 원도 안 움직였습니다. 선물이 진정 영업일수가 지금 한 22일 됐는데요. 선물의 무게중심 그 사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보시면 선물이 이번 내년 3월물이 오고 선물이 꼭지에서 바닥을 보면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한 14p 움직였어요. 14p 움직였다는 것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방이나 상방 움직여봐야 5 내지 6p입니다. 그래서 선물 자체가 이미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선물을 주가 자체는 반등 국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한 마음 가지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의 약세 국면을 충분히 보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주피봇을 보면서 1960을 갈 것이다. 이제 이게 그대로 놔뒀거든요. 60 어제 딱 찍고 다시 내려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포인트가 굉장히 어떠한 모멘텀의 지표다. 이렇게 되는데 1960만 넘으면 장 자체가 굉장히 탄력 있는 그런 장사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피봇 자체가 여러분 중심 피봇이 1950포인트 위쪽에서 시작하거든요. 이걸 뭐를 말하냐면 장 자체가 오늘은 그래도 숨통 트이는 그런 장세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것은 고경의 특검이거든요. 고경의 특검이 없는 가운데 물론 고경의 특검이 13일자로 13조, 14조 가까이 되지만 절대적인 고경의 특검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종목의 슬럼화 한쪽으로 가는 종목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드라이브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우리 풀옵션, 콜옵션, 옵션에서 우리 개인들에게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는데, 참, 저 말 안 듣는데, 오늘 이제 이 옵션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가, 5p 상승하면 거의 깡통 수준입니다. 어제도 이제 상하방으로 어제 움직임이 없었지만, 오늘 상방으로 해버리면 콜옵션 매도 이거는 거의 다 죽어버리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 개인 여러분들 옵션 하는 분들 너무 투기적으로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좀 참아주십사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요즘 기관이 슈퍼갑입니다. 슈퍼갑이라는 것은 기관의 동량, 특히 기관의 선물 동량을 여러분 꼼꼼히 좀 봐줄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리스크를 좀 너무 많이 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의 무게 중심이 굉장히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258이거든요. 258 넘으면은 258에서 3 정도는 상승할 5 정도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무게 중심 자체가 굉장히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자체가 땡기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같겠는데 5P짜리가 땡길 수 있다. 5P짜리가 땡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조금 진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다우지수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요, 코스피는 이제 코스피가 여기 이제 청색입니다. 아래에 있는데 코스닥은 다우존스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닥을 제가 조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절대적으로 코스닥을 밀어붙이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 특히 이제 독일 지수가 대단하죠. 독일 지수 유럽을 리드하는 게 이제 독일 지수입니다. 신고가 나고요. 영국 지수도 신고가예요. 다우존스 지수는 신고가 아니나 S&P 500 신고가다. S&P 500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삼성전자 블루칩 종목이죠. 코스피 200인데 결론은 뭐냐면 새로운 종목보다는 구간이 명간이다. 1등 주식이 간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저는 분명히 상승한다 했는데 지금 지수에서 상승하면은 당연히 또 1등 주식수가 간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 안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제가 볼 때는 1등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작이 한 10포인트 플러스 전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아침에 갭 상승 이후에
21일평이 다일 것 같으니까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걸 해야 된 후에 주가를 살려면 저점에서 사는, 안 사면 그만이다 식으로 절대 내가 갑자리에서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기차도 보면 속임수가 충분히 나왔죠. 속임수가 2개나 나왔어요. 2개나 나왔는데, 그 속임수 차트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자리가 1960이거든요. 1960 넘어가면 장자체 가기 차트가 붉은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을 확인하고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삼성전환도는 폭이 워낙 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속임수 삼성전환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이 말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바로 직각으로 상승하는 큰재 상승은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 삼성전환을 보면 속임수 전환이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주춤주춤하는 그런 게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 거는 자제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 한 달 전에 악재 3인방 종목을 추천했어요. 생각났는지 모르겠는데 악재 3인방 샜는데 첫째 이제 GS건설을 추천했죠. 알고 보니까 GS건설이 35% 수익이 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추천했는데 30% 수익이 났습니다. LG전자를 또 추천했죠. 했는데 8949 해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또 이것도 한 15%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악재 3인방을 추천했듯이 악재 많이 나온 종목, 우량주 낙폭 과대 종목이 수익이 제일 많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 제가 이 종목들이 특히 이제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달 사이에 수익이 1등이었습니다. 1, 2등이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주식은 너무 좋을 때 사지 말고 나쁠 때 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세 종목 다 넉넉한 수익이 나가지고 기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목균형표 보시면 냉정히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게 속임수가 나온다 이야기했는데 속임수 자체가 굉장히 커요. 크다는 것은 생각보다 기술적인 반등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화요일날 수익을 말하다 한 개 더 촬영해 놨습니다. 제가 이제 74개 있는데 거기 보시면 더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놨고요. 일목균형표를 원래 꼭 빼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목균형표 초급을 이번 주 토요일날 12시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한성병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싶은 분 꼭 참석하시고요. 일단 지금 파형은 제가 볼 때는 5파형으로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5파형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아다시피 최소 하락폭이 38%는 기본적으로 반등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반등이 1175포인트인데 이 자리까지는 제가 충분히 반등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고개를 숙여가지고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공격적인 매수는 1차 상승 지나고 1970 넘은 후에 공격적인 매수인데 그 공격적인 매수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기준선 아래입니다. 기준선 위인데 기준선 위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바닥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마시고 방어적인 매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왜? 그만큼 지금 신용 시간이 신용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 개인들을 골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한테 2주 동안 쉬어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쉬는 게 현명합니다. 쉬는 게 현명하다. 그만큼 여러분의 매매 테크닉이 뛰어난 분은 아니지만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일단 상승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오늘은 301일평의 안착이 어느보다 중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300일 이평선 안착되면 1960선 안착 이후 1980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 미리 현금화 쌓인 주셨지만 520선 정도까지 반등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낙폭과대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자라는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죠.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리입니다. 최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도 약간 부족하고요. 특별한 매수 주체도 없지만 전 일장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양 증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훈풍에 따라서 반등에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포트에 담긴 AS는 잠시 후 이드코멘토 만나서 받아보고요. 제가 이룬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방송을 들어가면서 다양한 소원 리스트, 성취 리스트를 늘렸습니다. 립밤과 텀블러 등 산화 구입을 해서 잘 쓰고 있고요. 이어서 휴대폰 케이스에 옷도 입혀주고 스파 이용권까지 구입을 해서 제가 논천룩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겨울 부츠와 함께 이미자 빈년스 티켓을 부모님께 선물해드렸고요. 최근에 가열식 가습기를 구입해서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콘도 이용권은 아직 이용을 못했는데 조만간 스키장으로 여행을 떠나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쿠스다운 구입을 해서 제가 오늘도 다 입고 왔는데요. 총 구입 가격 살펴보니까 250만 원을 훌쩍 넘어선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시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텅 비어서 휑한 모습인데요. 제가 요즘 어떤 품목들로 세울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는데 조만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40%, 디오 10%, 현금 비중이 50%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수가 디오 8,430원에 들어가는데요. 목표가에 좀 근접은 못했지만 전일 시초가 9,300원 부분에서 1차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 17만 2,250원에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6만 원 역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누적 손익 살펴볼게요. 30만 원 이상 손익 보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1.1%입니다. 디오는 11.3% 수익률 보였고요. 메디톡스 약간 줄긴 했는데 플러스 3.9%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일 시초가에서 디오, 잘 가던 디오 1차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어제 안심하며 지켜봤습니다. 재료가 풍부하니까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디오를 시초가에 매도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시초가의 1% 정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역시나 이 200일선에 대한 저항 라인이 상당히 좀 두텁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상승함에 있어 힘입어서 추가적으로 한 9,6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으면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도 남아있겠지만은 어제 캔들의 모습이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힘이 약간은 딸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초가에 매도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게 제가 이 종목은 충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000원 이상도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 10,000원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부분이 이번 연도부터 75세 노인들에 대한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으로 인해서 수요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실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수익 실현은 하겠지만 비중을 좀 더 실어서 매수 타이밍이 오면 그때 재매수 관점으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디톡스 이 종목이 어제도 조금 하락을 했죠. 제가 이 메디톡스는 현재 구간 자체가 단기성 매물들을 털어내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거나 조금 이평간의 갭을 메우는 하락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틀 연속으로 한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엘러간 호재 이후에 2월 달부터 시판 예정 중인 이노톡스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제 뉴스도 나왔지만 한스바이오메드하고 인공 조형물, 유방 조형물이죠.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 유방 조형물이 어제 일단 이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면 한 5년간 680억 원 정도 좀 넘게 한스바이오메드하고 공급 계약 체결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지출로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회계적인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조금은 잘못된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노톡스를 그러니까 엘러간하고의 기술 이전을 한 것도 정부 정책으로 시작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한 것이고
며칠 전에 공시가 나온 것도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정부 과제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면서 매번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 메디톡스의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유방 조형물을 체결한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큰 회사를 상승에 대한 그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더 큰 성장을 위한 회사의 노력이 바로 하나하나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조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고 선이 굵은 투자를 진행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잔파도에 개의치 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신규 편입 종목 만나볼 시간인데요. 그동안 많이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IT 부품주를 들고 나왔고요. MC넥스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MC넥스 종목이라는 종목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 휴대전화나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2009년도부터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동사의 매출도 동반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2013년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실적 우려부터 삼성전자의 좀 정책까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MC넥스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실적이 다른 부품업체들하고는 좀 다르게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차별화된 실적을 냈었고요. 자동차 쪽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카에도 적용이 좀 되면서 이번에 MC넥스가 특허를 또 냈습니다. 차량 주차 안내 기술 특허를 내면서 이 기술이 카메라에 적용을 하면서 스마트한 그런 주차 시스템을 이끌어내는 상황을 좀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면 이 MC넥스가 스마트카 관련주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850원, 1850원의 외바닥 상황에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주봉 차트인데 이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 이번 주에 한 6%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지난주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시가가 한 11,150원이니까 이 시가만 오늘하고 내일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5% 이상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의 주목은 양봉으로 그런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500원 정도 한 5일선 부분에서 매수에 좀 들어가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정도, 손절가는 1,500원 정도, 한 비중은 10% 정도 보시면서 스마트카에 대한 성장성도 조금은 중기적으로 보면서 매매에 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150원에 이 시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에 양봉 마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MC넥스 새로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 종목 기대해 볼게요. A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포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테이퍼링의 실적 우려까지 악재만 득실득실했던 뉴욕 증시가 이틀 전부터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간밤에 드디어 신고가를 냈지요. S&P 500이 사상 최고 종가로 마감됐습니다. 올 들어 처음 신고가였고 작년 마지막 거래일 이후에 딱 보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스닥도 13년의 최고, 유럽에서 독일 닥스 30지수 역시 가장 높은 종가가 형성됐었는데요. 국내 증시 어젠 1950선 정도 지키며 강보합에 만족해야만 했지만 오늘은 분명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상승을 이끌어가는가가 되겠죠. 상승의 주인공 누구인지 내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